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공기업 취업 성공과 늘 함께하고 있는 개짝 컨설팅의 박규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좀 분석해보고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은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기소개서 항목이 좀 기존 스타일과 약간 다르게 제시가 되다 보니 좀 여러분들께서 어려움을 좀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이거 동영상 언제 올려주시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녹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저와 함께 들어가시죠. 우선 항목은 4개의 항목이고요. 각각 1000바이트입니다. 우선 첫 번째 항목은 나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경험을 써달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직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좀 간략히 이야기해주고 실제 여러분들께서 그런 특징을 보였거나 또 실천했던 경험을 써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과 그 결과를 써달라고 하고 있고요. 네 번째 항목은 여러분들께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스스로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또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진행했던 분야와 그 경험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성과를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항목이죠. 자신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 가로 열고 사회 공동체 또는 조직 구성원의 이익 등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경험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써달라고 하는 건데요. 이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이 공공의 이익에 이게 꽂혀가지고 이걸 굉장히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선 공공의 이익이나 또는 조직이나 또는 동료의 어려운 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헌신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거 아니면 또 봉사활동을 했던 경험을 작성해 준 항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성 방식은 스토리텔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우선 쌤은 스카로 쓰죠. 그래서 먼저 상황을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이야기하고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핵심, 키 플러스 마지막에 P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게 완벽한 이제 K스카 P 스토리텔링 방법인데 이 방법을 가지고 이제 작성을 할 건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이 핵심이라고 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대부분 이제 두 가지식으로 많이 쓰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낌 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힌트를 짧게 주는 부분이 바로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핵심 처음 도입 부분에서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게 어떤 건지 나에 대한 나의 생각을 좀 짧게 언급을 해주시거나요. 또는 어떤 조직에서 또는 건보에서 또는 동료들과의 협업에서 이 공공의 이익이라고 했던 게 이거예요. 희생, 헌신하고 이것이 필요한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짧게 언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동료들과 조직의 동료들과 협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동료를 먼저 생각하는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이런 공공의 이익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써주시면 돼요. 아니면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과 또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또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그런 만큼 공공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야말로 직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핵심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략히 언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제가 공공의 이익이 중요하다고 느꼈던 계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경험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상황부터 먼저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었을 때 이 공공의 이익이 우선 필요했던 상황을 짧게 언급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간호사쌤들이 많이 지원하실 거니까 제가 근무하던 종합병원에서도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긴급하게 코로나 병동을 만들어야만 일주일 만에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필요한 상황을 먼저 이야기해 주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어떤 동료가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계속 근무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들을 설명을 먼저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 위기죠. 위기 부분에서는 어떤 조직이나 동료의 어려웠던 점, 이런 부분들을 언급해 주시고요. 또는 주변 동료들이 다들 거기에 자원하지 않고 다 기피하고 회피했던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거나요. 그 다음에 내가 꼭 해야 되는 건 아닐 텐데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손해를 너무 많이 보는데, 이런 여러분들의 어떤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갈등을 좀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봉사활동을 소재로 쓰게 된다면 봉사활동 하는 것 자체의 어려움을 여기서 언급을 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행동을 하셨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기 위해서, 조직이나 또 동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죠. 그걸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신하시거나 희생하고 양보했던, 이렇게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했던 노력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을 쓰셨다면 꾸준히 여러분들께서 봉사활동이 이렇게 어려웠었지만 꾸준히 봉사활동을 했어,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양보하셨기 때문에 결국 조직이나 또 어떤 동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겠죠. 그로 인해 여러분들이 얻었던 신뢰가 있을 거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얻었던 이런 뿌듯함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 지어주시고요. 마지막에 설득 부분에선 공단에 입사해서 향후에 어떻게 일할 건지 이런 계획이나 다짐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작성 분량이 1000바이트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은 작성하다 보면 그 분량이 금세 찹니다. 그래서 우선 작성하는 방법 알려드리자면, 일단 이 스카 부분을 먼저 작성을 하시고요. 스카 부분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핵심 부분에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핵심들을 넣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설득 부분은 분량이 충분히 여유가 있다면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사해서도 저보다는 동료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더 일할 만나는 팀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 국민들에게 봉사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써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옵션이라는 거예요. 꼭 넣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것을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것을 다 작성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항목들도 이 마지막 설득 부분을 다 제가 넣어놓기는 했지만 이 설득 부분을 다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나 한 네 번째 항목 정도에서 네 번째 항목 정도에서만 이렇게 설득 부분을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설득을 꼭 넣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핵심은 되도록이면 넣어줘라,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작성 소재는 이 항목을 보고 많은 분들께서 봉사활동을 먼저 떠올리셨을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봉사활동을 이야기했지만, 이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직 내에서 힘든 업무에 좀 자원을 했거나 또는 동료의 어려움을 도와줬거나, 또는 여러분들께서 뭔가 어떤 조직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시고 희생하고 양보했던 경험, 이런 소재들이면 충분히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예를 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병동 갑자기 자원자가 없어서 이렇게 했었을 때, 또는 동료가 아르바이트 하는데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오기 어려웠을 때, 그래도 나는 근무가 다 끝났지만 그래도 우리 매장이 잘 돼야 되니까 내가 자원해서 근무를 해서 그 공백을 메꿔줬어, 이런 이야기들 괜찮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차관점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거창한 공공의 이익을 떠올리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헌신했던 거, 희생하고 양보했던 그런 소재들을 먼저 생각해보고 그걸 가지고 작성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매력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핵심 부분에서요,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좀 강조함으로써 이 부분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관심을 갖게 하고 또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좀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어떤 헌신, 희생, 양보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타인을 비난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동료들도 워낙 업무가 많이 바쁘다 보니 선뜻 나서는 동료들이 없었습니다, 이런 정도 표현해 주시는 건 괜찮은데, 너무 나는 잘났어, 나는 이렇게 희생 정신이 강해, 이런 식으로 포장하려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위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내적 갈등과 고민이 있었겠죠.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오히려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가 훨씬 더 진실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려움들, 여러분들이 내가 대신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했기 때문에 겪었던 어려움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항목은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직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간략히 기술하고 실제 여러분들께서 그런 특징을 보였거나 또 실천했던 경험을 좀 구체적으로 써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작성 주제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좀 어렵거나 곤란했던 상황도 있었겠죠. 여러분들이 뭔가 실수를 했거나 잘못을 했거나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솔직히 인정하고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을 써주시거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열심히 노력한 모습을 누군가 인정하고 칭찬하고 뭔가 이익을 주려고 했을 때 그것이 내가 이렇게 특별히 뛰어나서 내가 이렇게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는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양했던 이런 경험들이 곧 정직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직함을 발휘했던 경험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리했던 상황에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었던 어떤 어드밴티지죠. 어떤 이익이나 보상 같은 것들을 사양하고 포기했던 것도 정직함에 포함되니까 그런 소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작성 방식은 스토리텔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이 항목은 특히 이 핵심 부분에 이것이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먼저 언급을 해주시고 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정직한 사람들의 특징을 써주시는 거예요. 제가 만나본 정직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는 정직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먼저 이야기해 주시라는 거예요. 또는 이런 정직함이 왜 필요한지,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인 만큼 무엇보다 국민에게 정직한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도 정직한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들을 꼭 언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주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써 가시면 됩니다. 상황이죠. 자, 내가 어떤 조직에서 어떤 일을 할 때였었는데 그만 실수를 하게 됐어. 아니면 내가 어떤 문제를 발생시켰어 라고 먼저 써주시는 거예요. 문제점을. 그런데 이런 실수나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은폐를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걸 숨길까 했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넘어갈까 생각하기도 했어. 이런 이야기를 써주시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의 어떤 유리한 상황에서 이익이나 인정을 포기해야 되는 그거에 대한 어떤 내적 갈등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해주시면서 문제점을 좀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솔직히 실수나 나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셨죠.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셨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익이나 어떤 인정을 내가 포기했던 또는 양보했던 상황이라면 그것들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랬더니 결과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이런 실수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고 또 제발 비슷한 실수를 다시 하지 않게 됐다. 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개선시켰다. 이런 행동 부분에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런 이야기 써주시면 좋겠죠.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조직이나 또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을 수 있었어 라고 성과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득 부분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사해서도 어떻게 일할 것인지 이런 것들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 자료에는 향후 계획과 다짐 이것만 썼는데요. 실은 3가지 정도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 계획 또는 다짐을 하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뭐라고 생각한다. 뭐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써주실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웠다 교훈을 써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로 풀어 쓸 수 있으니까 향후 계획과 다짐이라고만 돼 있다고 계속 이것만 쓰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 지으면 되고요. 작성 소재는 여러분들이 실수나 잘못 또 실패를 인정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소재를 쓰시거나요, 아니면 포상이나 어떤 이익 또는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어떤 유리함을 포기하거나 사양했던 경험 소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관점은 어떤 정직한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나 어떤 정직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개념들 있죠. 이런 부분들 핵심에 좀 써주시고요. 아니면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직이 왜 필요한지 이런 생각들을 여기다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서의 정직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양보하는 이런 긍정적인 정직도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소재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실수나 실패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왜 발생했는지, 업무가 너무 많아서 내가 업무를 잘 몰라서 이렇게 발생했어,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이게 언급이 되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실수나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를 여기서 꼭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재발 방지 노력 있죠. 이런 재발 방지 노력도 반드시 잊지 않고 포함시켜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런 항목들은 성과라고 내세울 게 실은 특별히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직이나 어떤 동료의 칭찬, 인정 등을 좀 성과로 제시하실 수 있고요. 이럴 때 겹다운표를 써서 이를테면 수간호사 쌤께서 말씀하셨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칭찬했던 문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실제 하셨던 그런 문구, 어떤 표현을 하셨던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가져다가 그 성과로 제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 두 번째 항목까지 작성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항목이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과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항목을 좀 작성하는 게 좀 까다롭게 좀 느껴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취업준비생 또 일반 직장인들이 도전적인 목표 설정할 게 실은 그다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항목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좀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움으로 다가왔을 것 같은데요. 우선 작성 주제는요, 여러분들께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걸 달성했던 경험을 써주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우선 작성 방식은 스토리텔링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항목도. 그래서 먼저 핵심에서 도전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들이나 이런 교훈들이 있죠. 도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배웠던 교훈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패러글라이딩이라고 했던, 무섭게만 느껴지던 패러글라이딩에 도전하면서 두려움이란 이겨내야만 하는 것이라는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상황 부분이 이런 게 있어요. 이를테면 어떤 조직에서 이런 것들이 어떤 도전이 필요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직 내에서 뭔가 도전을 했던 거라면 여기 이제 조직 내에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맡았고 어떤 조직이었는지를 설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도전한 것이라면 이런 도전이 필요했던 상황을 여기에서 언급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내가 그런데 이런 도전하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웠어, 라고 설명해 주고요. 하지만 난 이런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을 했어, 여기까지 끝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초등학교 때 해수욕장에 가족과 함께 놀러가서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저는 늘 수영을 물에서 노는 것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계속 물이 무섭다고 피할 수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수영을 마스터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상황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도전이 필요했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그다음에 내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인 예전에 스카 방식에서 상황을 설명했던 것과 좀 약간 다르죠.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도전을 어려워했던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했던 이야기까지를 써주시면 이게 이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위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목표를 달성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문제점들도 발생했겠죠. 또는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운 점들을 이야기해 준 다음에 이 행동 부분에서는 그래도 내가 한번 세웠던 목표이니까 끝까지 달성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꾸준히 노력했고, 또는 동료들과 협업을 통해서 이런 목표를 만들어냈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결과, 그랬더니 결국 내가 설정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변화가 있었다, 이 부분을 좀 언급해 주시면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자신감도 생겼겠죠. 이걸 결과로 제시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런 설득 부분에서 향후 계획과 다짐, 또 교훈, 또 생각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무리 지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항목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소재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의 어떤 건강과 관련된 이런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도 괜찮고요. 역으로 여러분들께서 조직 내에서 내가 어떤 이럴 때는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예를 들면 환자들의 이런 만족도가 너무 떨어져서 뭐 병원 내에서 꼴찌를 하게 됐어. 그래서 나는 동료들과 함께 이렇게 병동 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병동의 만족도, 환자들의 만족도를 최우수 단계까지 끌어올리자는 목표를 세우게 됐어. 이런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찾아오시는 고객들에게 가장 친절하다는 사원이라는 칭찬을 받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런 것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항목에서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은 뒤에 네 번째 항목에서 전문성 관련된 항목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보다는 조직 내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조직을 위해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했던 이야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는 그게 도저히 떠오르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어떤 건강, 이를테면 체중 감량, 또는 운동, 또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체력이 너무 교대 근무, 야간 근무 때문에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체력을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목표를 세웠어. 이런 개인적인 목표 이런 것들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만이 아까 수영 같은 거 있었죠. 여러분들만의 어떤 약점, 두려움 이런 거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실습하면서 피에 대한 공포증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해부학 실습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했었던 것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두려움. 또 응급 상황 때 첫 응급실 근무하다가 환자가 죽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부터 두려웠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런 작성 소재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하시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관점은요, 여러분들께서 조직 내 어떤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이런 개인적인 목표 달성하는 것도, 또는 이런 약점을 극복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을 함께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도전이 필요한 상황을 좀 알기 쉽도록 이해를 시켜 주셔야 돼요. 앞서 수영 예를 들어드렸던 것처럼, 또는 이제 응급실에서 환자의 죽음을 목격한 다음에 이런 것들처럼 이런 도전이 필요했던 이런 상황들을 좀 알기 쉽도록 좀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도전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두려움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더 매력적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핵심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노력하는 것을 전달하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눈에 그려질 수 있도록 좀 구체적으로 써달라고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수식어들을 좀 많이 넣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건 너무 밋밋하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는 환자의 죽음을 무기력하게 맞이하지 않기 위해 응급 구조와 관련된 이런 응급 처치에 관련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께서 응급처치하는 모습을 옆에서 꼼꼼히 지켜보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꼭 메모하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써주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런 여러분들의 어떤 목표 달성, 이런 성과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자신감 등 여러분들의 어떤 변화도 함께 좀 부각을 시켜주면 이 항목이 좀 굉장히 매력적으로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항목이죠. 전문성 향상을 위해 스스로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진행했던 분야와 그 경험에 대해 현재까지의 성과를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달라고 하고 있고요. 작성 주제는 여러분들께서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하고 또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던 경험을 그냥 써주시는 항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성 방식은 이걸 이제 경험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토리처럼 쓸 수도 있어요. 앞에 지금 세 번째 항목처럼 그렇게 스토리텔링으로 쓰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항목은 논리서술 방식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논리서술 방식으로 쓰게 된다면 도입과 전개, 정리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고요. 가장 먼저 도입 부분에서는 건보나 또 여러분들이 지원하셨던 직무에서 전문성이 왜 필요한지를 꼭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거나 또는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다짐을 했고 어떤 목표를 설정했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 전개 부분에서는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그에 맞는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꾸준히 전문성을 향상시키거나 또는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을 써주시는데, 이때 경험을 쓰시기는 하는 거지만 여기는 담백하게 쓰시는 거예요. 길게 쓰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을 하나의 어떤 사례로 쓰시기보다는 좀 나열식으로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쓰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첫째, 임상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먼저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그래서 저는 임상 지식을 쌓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각각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하고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가도 되고요. 아니면 체계적인 계획을 앞에서 여기다가 언급해 주시면서 목표를 설정할 때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어, 이 부분도 함께 포함시켜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전개 부분에서는 그냥 첫째, 둘째, 셋째로만 나눠주시고요. 자,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향상하거나 여러분들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야기를 써주시고요. 마지막 이제 정리 부분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얼마나 향상시켰고 그게 업무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이런 성과를 보여주셔도 되고요. 또는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점을 보완했던 결과를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께서 건보에 입사해서 전문성을 어떻게 발휘할 거냐, 이런 다짐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무리를 할 때 첫 번째와 네 번째에서 이런 다짐을 이야기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문제는 이 성과 부분인데 성과를 종합해서 쓰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 임상 관련된 전문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노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병동 내에서 이런 식으로 이 마지막 이 첫째의 결과까지, 그 다음에 둘째 다시 결과까지 노력했던 거 써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작성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노력했느냐만 쓰고 여기서는 쓰지 않고 결과는 쓰지 않고 맨 마지막에 이 정리 부분에서 다시 성과를 종합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셔도 돼요. 하지만 만약 추천을 드린다면 저는 첫째, 둘째 각 꼭지마다 결과까지 함께 언급을 해주시고 마지막 이 전개 부분에선 성과보다는 전문성을 어떻게 발휘할 건지 이런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할 것 같아요. 자, 작성 소재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 관련된 전문 지식이나 또는 직무 경험, 또 여러분들의 역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역량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면 협업 역량,
동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일을 할 수 있는 협업 역량도 가능하고요. 또 고객 응대 역량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식적으로 하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뭔가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 하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뭔가 역량을 쌓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 하나,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정도로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이게 핵심이니까 이 부분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이 내용에 좀 써주시는데요. 이런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나 이런 성과는 너무 장황하게 나열식으로 쓰시면 분량 금세 넘치고 읽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간결하게 써주시고요. 앞서서 이런 전문성을 어떻게 기여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분량을 좀 늘려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문성을 발휘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쓰시면서 마무리 지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항목이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경험이니까 이것을 그냥 기존에 썼던 건보 스타일대로 경험으로 쓰시려고 하시다 보면 이게 좀 까다롭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항목은 하나의 경험을 작성하기보다는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를 써주시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작성하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기소개서 잘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에 좀 항목도 바뀌고 또 약간 채용도 지역 가점도 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머리도 좀 복잡하시고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공기업 구조조정한다, 인력 줄인다 해서 좀 많이 불안해하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자기소개서 열심히 잘 작성하시고요. 작성하시면서 제 강의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생각들을 좀 잘 정리하시고 잘 작성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기 공부 열심히 해오셨으니까 마지막 박차 가해서 필기까지 꼭 통과해서 저와 함께 다시 면접에서 만나도록 하시죠. 여러분들 합격 제가 힘껏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안녕.